전자파와의 사투를 벌이는 남자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남자의 세탁소는 어떨까? 레이저하고 전파 검사로 왔습니다. 레이저를 어떻게 저거? 이 장비로 스캔하는 거예요. 우선 바깥부터 전자파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100m, 200m 안에 만약에 레이저를 쏜다, 전파 신호를 쏘면은 내가 그 방향을 맞으면은 이렇게 울어요. 방향 안 맞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방향에 맞으면 이렇게 웁니다. 특종 세상 앞으로 놀라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복장의 인물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사진 속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목격담이 속속 들려온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런 옷 입으신 분 본 적 있어요? 아이 뭐 비닐옷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무슨 비닐인지 뭐 누런 맨날 쓰고 어떤 데는 여기다 그냥 도라이바 이런 거 차고 뭐 어떤 데뭐칼 같은 거 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해요. 저희는 그냥 황금 기사님이라고 불러요. 기사님. 황금 기사. 황금 기사? 네.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은 아마 올 거예요. 올 때 됐어요. 황금 기사로 불린다는 그 인물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 건너편에 나타난 기이한 형체. 황금 갑옷을 입은 듯한 사진 속의 인물이 분명한 듯한데 시선을 끄는 것은 독특한 차림새뿐만이 아닙니다. 정체모를 막대기를 허공에 대고 연신 흔드는가 싶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그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놀라운 모습.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흔히 박스 테이프로 불리는 누런 테이프를 휘감고 있는 듯한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관찰을 이어가던 그때 손에 든 거울에 비친 제작진을 본 것인지 갑자기 뒤돌아섭니다. 잘 보여 다. 안녕하세요. MBN 특종사에서 나왔는데요. 아, 이거 옷이 특이한데 혹시 뭘로 만드신 거예요? 묵묵부답. 남자는 그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복장을 왜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 수 없는 남자의 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미국에서 자기 추적한다고 추적 피한다고 저거 입고 다니는 거. 바이러스 모든 병 이런 거를 다 저거 차단된대요. 뭐 아프신지 그거 자세하게 그건 못 들었는데 이게 본인을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숱한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남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알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뭔가를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동차 주변을 손으로 휘젓는데요. 이번엔 길가의 식당으로 다가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허공을 훑는 듯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대체 이 손짓의 의미는 뭘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쏘고 있나 안 쏘고 있나. 대체 무엇을 쏜다는 것일까? 황금 갑옷에 단단히 감춰진 남자의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강추위가 몰아닥친 1월 중순의 어느 날 제작진은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저기 세탁소 하시는 분이야.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세탁소 세탁소라. 세탁소 그 저기 주인 아저씨야. 예상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운영한다는 세탁소는 간판부터 노랑일색, 출입문 한쪽은 익숙한 박스 테이프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세탁소 입구를 지키는 감시용 카메라며 세탁소와 어울리지 않는 삽까지 어째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과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계신가요?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난 일하는데 업무도 많고 일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 오늘은 지금 밀린 일도 있고. 뭐 하죠? 급비상 암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중단해요 지금.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급비 암호라. 하나만 여쭤보. 질문을 끝맺지도 못한 채 닫혀버린 문. 그 후로 새하얀 눈이 하염없이 쌓여갈 즈음 남자가 다시 세탁소를 나섭니다. 제작진은 조심스레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은 신발로 눈길을 걷는 남자. 그가 시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보이질 않는 건지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허공을 향해 막대기를 흔들기 시작하는 남자. 그를 처음 발견했던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금방 이거 가지고 뭐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못 느끼겠더라고 현재는 못 느끼겠더라고. 현재는 지금 감지가 안 돼. 답을 듣긴 했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영문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 남자는 대체 왜 도심을 누비며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외출해서 돌아오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동의하에 세탁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업무도 많고 지금 밀린 일도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자를 벗고 처음으로 마주한 남자의 얼굴. 안으로 들어서자 소매 부분도 벗어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탁소 내부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통 박스 테이프로 도배되어 있는 공간. 원래는 이게 2m 가까이 될 게 아마 높이가? 만져보면 굉장히 무거워. 꽉꽉 차 있어 지금. 이쪽이 온 봉이 바닥이 어디 뭐 일부러 지금 이게 깐 게 돈을 따지면 거짓말하고 못하고 2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세탁소 안쪽 공간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니 주방이요? 주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좁아.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지해 미로처럼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가면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난 싱크대며 호스까지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바닥이며 천장 할 것 없이 겹겹의 테이프로 뒤덮여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지관통에 테이프를 붙이는가 싶더니 내려앉은 천장을 받쳐 올립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일터이자 집이기도 한 이곳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이거 여러분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개발하는데 43년 걸렸어 이거. 내가 잠을 안 자고서 3일간 잠을 안 자고 이걸 개발하는데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되니까 지금. 그날 오후 못 맡겨줬구나. 시라소니 형님 아니요. 안 오셔도 되는데 어쩐 일이요. 이거 좀 해줘. 여기는 원래 선불 아니야. 선불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안 주게. 뭐, 이게 왜 또 그런 얘기를? 얘 이면은 선불이라고. 알았어요. 땡큐. 2, 3일 있다가 오시면 돼. 야. 내년에 찾을게. 알았어. 별명은 시라소니 형님으로 했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한 방 입고 딱 맞으면 죽어. 그런 건 아니에요. 농담해. 참, 마음이 엄청 여려. 잘하시네. 남한테 이렇게 이게 도와주는 걸 엄청 잘하거든. 10년째 이곳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이라는 남자.
세탁이며 수선에 필요한 도구들은 테이프를 잔뜩 바른 가림막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 하나 꺼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작업하실 때 그 옷 입고 하면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불편한 게 좀 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방탄복을 입는 거지 뭐 그 경찰들도 뭐 방탄복 좋아서 입겠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그거 없는 게 낫지도. 근데 방탄복을 입을 수밖에 없지. 박스 테이프를 두른 옷을 방탄복이라고 칭하는 남자. 살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니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 방탄복과 방어구로 완전 무장한 남자가 세탁소를 나섭니다. 오늘도 그의 손에는 거울이 붙은 막대기가 들려 있는데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세탁소 인근의 중국집. 그런데 입구에 멈춰선 남자가 또다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손짓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전자파 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쏘게 되면 이 손에 걸리지 바로. 찌릿하고 걸린단 말이야. 찌릿하면서 마비가 계속되면. 전자파를 느끼면 마비가 온다? 이제는 꺼놨어 사람들이 다. 아직은 안 쏴. 단 한 가지 저쪽 건물에서 이쪽으로 약간 발 쪽으로 쏘는 건 느껴. 약간. 어디로? 위에서 저기 쏘는 거. 나한테 쏘는 거는 느껴 내가. 위에서? 그래서 나는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얼른 피하지 이렇게 모자를 내려버리고 바로 피해본 되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 일반 사람은 그냥 죽지 거기에. 한 방에 가지. 근데 나한테는 안 되지. 완전 무장을 했잖아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을 남기고 중국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투구를 연상케 하는 모자와 소매 부분을 벗기 시작합니다. 식사할 때는 벗고 드셔도 괜찮으신가 봐. 괜찮지 여기는. 여기는 안전지대예요? 여기는 뭐 현재로서는 괜찮네. 안심을 한 듯 남자는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이웃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탁소도 잘하고 손님들도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갑작스레 어째? 심성은 그렇게 막 남을 해코지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착하세요. 혼자 되게 너무 오래 사신 거죠. 혼자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 여동생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주 왕래는 요즘에 안 하세요. 그날 밤 남자는 이 세탁소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데요. 요즘 잘 때는 어떻게 주무세요? 그냥 이렇게 입고 자지. 주무실 때도? 좀처럼 알 수 없는 그의 마음처럼 겹겹의 가림막으로 가려져 좁고 어두운 공간. 제작진은 누구든 그의 안부를 물어주는 이는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저희? 그거 이제 나중에. 그러면 사시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그것도 나중에 이제. 언제 알려주실 자 이제 거예요? 오늘 일해야 돼. 자 이제 가시고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밀린 일도 있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안 돼 지금. 가족에 대한 질문 때문일까요? 열린 듯 했던 그의 마음이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지난밤에 남자의 반응이 신경 쓰여 일찌감치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세탁소 오신 거예요? 네. 아,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네? 아 그래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안에는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지. 문도 안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열려. 안 열려. 안에서 따가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만 무작정 기다려보는데요. 다리미형 전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 분명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 안녕하세요. 난 일하는데. 내일 오세요. 저기 네. 하루 4시간 자고 네. 계속 일하는 거야. 오늘요? 일이 바빠가지고. 이것도 새로 만드신 거예요? 금방 만들었지 뭐 가볍게.
여기서 쓰는 거 실내에서. 아, 실내 드시는 거? 그래도 가볍잖아. 이제 가볍고 금방 만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자와 천장에 테이프가 붙어버렸네요. 관계없어. 이제 끓이시면 되지. 재료가 바닥이 났어. 사러 가야 돼. 새로 만든 실내용 모자는 잠시 벗어두고 실외용 투구를 쓴 채 외출에 나서는 남자. 급히 사야 할 재료가 있는 모양인데요. 남자가 향한 곳은 자주 찾는다는 인근 시장. 대체 남자 뭘 사려고 세탁소 문까지 닫고 아침부터 서둘러 나온 걸까요?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죠? 1,500원씩. 4,500원. 인상된 가격까지 꿰뚫고 있는 걸 보니 하루 이틀 왕래한 곳이 아닌가 본데요. 남자의 쇼핑 목록이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3개 사가지고 가셨거든요. 테이블, 락스 테이블. 요즘엔 6개. 6개에다가 그 호일 2개. 그날 오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천장을 뜯어내는 남자. 서둘러 테이프와 알루미늄 포일을 구입한 건 천장 보수 작업 때문인가 봅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옷이 망가지지 말고 오래 가라고. 왜 이게 중간에 이게 겹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겹쳐야지 이게 안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효과 없어. 찢어진단 말이야. 알았죠? 아, 이건 이제 천억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양쪽으로 붙어야지 방탄이 오래 가지. 되게 촘촘해야죠.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전자파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남자. 그는 언제부터 전자파를 느끼게 된 걸까? 난 네이저라는 걸 알았어. 처음에 딱 맞으셨을 때? 네이저라는 걸 즉시 알았어. 이게 네이저구나 하고 TV에서 봤거든. 저 의료의 장비를 봤단 말이야. TV에서. 아, 이거 네이저구나.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즉시 알았어. 처음 통증을 느낀 그날부터 전자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에 매진해왔다는데요. 요거 개발하시는데 43년 걸렸지 이거. 이거 개발 누구도 못해. 개발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체계도 없고 기록에도 단 한 가지 내가 전투의 광신자니까 전쟁의 광신자예요. 거기서 보고서 전투기에서 알루미늄 가루 뿌리는 거, 알루미늄 쪼가리 뿌리는 거 보고서 세계 최초야. 새 모자 만들랴 보수공사하랴 바쁜 하루를 보낸 남자가 컵라면 하나로 첫 끼니를 해결합니다. 쉽사리 허기가 가시질 않는지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밥이 있어요? 밥이 있어.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이라도 있나 열어본 냉장고 속엔 커다란 김치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전자파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한 채 지난 40년을 살아왔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그 책이 실려. 세탁소의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남자. 하나, 둘, 셋. 세 번. 그게 뭐 하신 거라고요? 트랩 장치 작동 시작. 끝. 동성으로 자동으로 기계가 지금 트랩 장치가 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방에서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아, 그럼 저 안에 들어갈 때는 꼭 그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하는 거지 감지를 하니까. 벌써 사람마다 틀리거든. 음성과 숨소리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첨단 시스템이 돼 있어. 비록 이렇게 허술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못 모르고 했다가는 죽음을 자초하는 게 함부로 저거 했다가는. 알루미늄 포일과 테이프에 쌓여 TV 한 대만 간신히 놓인 이곳이 바로 그의 연구실. 선생님 여기 테이프도 있어요. 잠깐. 그거 놔두고 이거
핵수소 폭탄 실험하는 거 나오는 거고 과학자들이 여기 지금 녹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극비 사항이었어. 이게 극비가 해제했잖아. 지금 해제된 지가 오래됐어요. 이 테이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대? 다큐멘터리 이거는 실제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전쟁사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 극비가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이거 보시면서 형님 이거 방탄조끼 이것도 그러면 개발하신 거예요? 여기 착안하셔가지고? 이게 모든 게 나와. 2차 대전사에서 거기 나오면서 개발한 거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상을 보며 전자파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남자. 내가 주로 보는 건 2차 대전사를 빼놓지 않고 꼭 본다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10번. 저거를 2차 대전 저 영상을 제일 좋아하시고 많이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쟁 범죄라고 비난합니다. 병법이 저 안에 꽉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지만 병법이 꽉 들어갔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전자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연구에만 골몰해 왔다는데요. 그럼 형님 언제부터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거예요? 18살부터. 왜요? 저건 꼭 봐야 되니까 난 1000억짜리 저거 뭐라 그럴까 1000억짜리에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 지혜가 들어오는 거니까는. 그가 이토록 전자파에 집착하는 데는 혹시 그가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제작진은 전문가와의 만남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시선 한번 마주치지 않은 채 작업에만 몰두하는데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냥 나가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조금. 사장님 직접 구경시키면 좋겠다. 급비 사항이라 그건 다 안 돼.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저희 집은.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어 이제. 급비 사항이라. 급비 사항이에요? 다 보이는데 뭐 급비 사항?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다 보이게 해놓고 급비 사항이라 하면은 안 되지. 보여주셔야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이저 방탄하는 거 이게. 이게 첫째는 레이저 방탄, 두 번째는 수맥파 차단, 세 번째는 전자파 차단. 전자파에 대한 질문이 남자의 마음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일까? 남자가 슬며시 속내를 꺼내놓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무슨 열심히 일했지 뭐. 몇 살 때부터 일하셨어요? 14살부터. 그러셨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나한테 행복을 준 거는 문학 작품이야.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내가 그 해병대 2번 지원했다 2번 떨어졌잖아요. 그러셨구나. 왜요? 그때는 학력이 없어가지고 국민학교 2학년 줄 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중졸 이상이거든. 네. 중졸 이상인데. 잠깐만요. 왜 국민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어요? 9살 때는 애 망했어 집안이. 국성 망했다. 그러니까 못 다니냐. 벌써 국민학교 못 다니면 집안이 국성 망했다는 걸 말하는 게. 그랬구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돈도 좀 벌으셔야죠. 지금 남보통 대통령 부럽지 않게 돈도 벌었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요.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 이제 말하면 가슴 아프지. 자살하고 싶지. 날라갔어. 9살 되던 해 어머니를 떠나보낸 남자. 어린 나이에 생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데 어렵게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한 후 못다 이룬 군인의 꿈을 좇으며 전자파와의 외로운 싸움을 해왔답니다. 전쟁터에서 살았지. 전쟁터에서 치열한 데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내가 체면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것도 이렇게 멋있는 옷도 만들고 수 있고, 그죠? 64살이 되면서 내 평생의 최고의 싸움은 레이저와의 싸움인데 그걸 푸는데 진짜 고민했어요. 몇 달간
고민했어요. 레이저와의 전쟁에서 내가 방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동안에 병법을 총 집합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냈지. 나날이 두꺼워져가던 그의 방탄복 속에는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던 것일까? 약간의 그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뭔가 생각을 우리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다른 데 생각을 돌리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그 방어벽을 철저하게 세워서 나름대로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뭐 본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작진에게 열변을 토하는 남자, 도면까지 그려가며 설명하는데요. 심지어 전자파 차단막 작업에 제작진을 동원합니다.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맞죠? 이거는 지금 직통은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바로. 이걸 두 개만 붙여도 효과가 100%라고. 그죠? 지금 맞아. 굉장하니까. 최신형 이거 방탄이 지금 최고 잘 되는 거죠. 방탄 효과 100% 자랑한다는 최신형 차단막. 일단 크기부터가 압도적입니다. 여기 보라 말이에요. 불빛이 보이죠? 여기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맥병을 하는 거는 이걸 믿어주기 때문에 내 것이 내가 이게 한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일까? 작업을 하다 말고 방탄복을 챙겨 입기 시작하는 남자. 전신을 중무장한 채 밖으로 나서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대체 어딜 가려나 했더니 남자가 다가선 곳은 다름 아닌 제작진의 차량입니다. 엄청 크네. 놀랍게도 그의 신제품은 제작진을 위한 차량용 방탄 덮개? 하나씩 띄워줘 가세요. 그의 정성을 알기에 두말 없이 남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최초지. 최초예요? 아이고 저런, 방탄 효과는 모르겠고 일단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엔 살짝 떼고 가야겠습니다. 다음 날 전자파와의 사투를 벌이는 남자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오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남자의 세탁소는 어떨까? 레이저하고 전파 그 검사로 왔습니다. 레이저를 어떻게 저거? 이 장비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우선 바깥부터 전자파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100m, 200m 안에 만약에 레이저를 쏜다, 전파 신호를 쏘면은 내가 그 방향을 맞으면은 이렇게 울어요. 방향 안 맞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방향에 맞으면 이렇게 웁니다. 세탁소 주변을 돌며 구석구석 전자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감도는 긴장감. 세탁소 주변의 전자파 강도는 모두 정상 범위네. 그렇다면 남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부는 어느 정도일까? 이 은박지가 어떻게 보면 평가 방패의 역할을 두 개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박지에 막아주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런 TV나 전자기기에 나오는 어떤 미세한 전파나 전자파가 이 은박지를 통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붙인 포일이 오히려 전파 교란을 일으켜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측정 결과를 기다리는 남자의 표정이 사뭇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해보시니까 결과가 좀 어떻게 좀 작용이 나오셨는지. 지금 이제 이 거주하는 이제 세탁소 안에는 장비로서는 지금 스캔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은박지를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차폐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전에 강한 전파 신호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얼마나 내 기분이 좋아. 너도 먹고 딱 난 생각 똑같아. 며칠 후 다시 찾은 세탁소.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남자의 전신을 감싸고 있던 방탄복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 실시했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세탁소 내부의 안전을 확인했기 때문일까? 그에게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형님 근데 몸은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지, 아무 이상 없지. 다 정상이지. 아니 오늘은 이거 옷 안 입고 계시길래. 안 입어도 이거 이 정도 차단했으면 됐지 뭐. 방탄복과 함께 두려움도 벗어던지고 세상과 마주하는 그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